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수업은 어땠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오늘 두 번째 수업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에 수립됐던 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수립을 선언한 사람이 그렇죠. 마오쩌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중국의 초대 지도자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마오쩌둥 이외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지 역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프린트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첫째 지도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마오쩌둥입니다. 49년 수립을 선언한 이후부터 76년도까지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왜 76년도까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76년도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중국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마오쩌둥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여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지도자는 덩샤오핑입니다. 78년도부터 93년도까지 중국의 지도자였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무엇이 이상한가요? 그렇죠. 마오쩌둥은 76년도에 죽었는데 덩샤오핑은 78년도부터 지도자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2년이란 시기가 비는데 그 이유는 원래 마오쩌둥이 죽은 이후에 다른 인물이 지도자였다가 이 덩샤오핑과 권력 다툼 끝에 결국 덩샤오핑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빈 거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1993년도에 죽은 건 아니고요. 지도자를 물려준 이후에 몇 년 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이 G2로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강대국이잖아요. 그 기틀을 마련해준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외국에 중국을 개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중국 경제 발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지금의 중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덩샤오핑도 존경하는 것이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대 지도자는 장쩌민입니다.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중국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때부터 중국 지도자의 임기가 정해집니다. 5년이고요.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0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쩌민은 10년 동안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 지도자는 후진타오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10년간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도자는 시진핑입니다. 아마 중국 관련 뉴스를 들어본 친구들은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언급되는 걸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지도자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첫 번째 임기를 마쳤고요. 지금은 두 번째 임기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지도자의 임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꿈꾸고 있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시진핑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속내를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요. 23년도가 지나야지만 이 사람이 독재를 꿈꾸는지 안 꿈꾸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국가주석이 10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이론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외신은 시황제 시대를 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의 베이징 8분 공연 영상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은 나와 중국 인민은 전 세계 친구를 환영한다며 2022년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이날 중국 공산당은 국가주석의 10년 이상 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대한 삭제를 제안했습니다. 시진핑 사상도 명기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개인 숭배가 되살아나고 덩샤오핑이 1980년대 만든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졌다는 평가입니다.
환구 15는 인기조항이 없던 당 총석이 군사위 주석과 형평을 맞춘 이성적 선택이라며 찬양 일색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민 속에서 나와 인민을 근심했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했다는 인민일보 CCTV 공동제작 선전물도 나왔습니다. 당장 89년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왕단은 위안스카이의 황제제도 부활과 같은 조치로 역사의 큰 퇴보이자 개혁개방 40년의 철저한 부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이 이론상 37년 집권한 독재자 무가베보다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연임 규정에 대한 삭제 의결을 앞두고 중국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국토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국토는 96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큰 땅덩어리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고요. 두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그러면 4위까지만 알아볼까요? 4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입니다. 지도에 따라서 어느 지도는 중국을, 어느 지도는 미국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어 시간이니까 중국을 큰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44배고요. 남한만 따졌을 땐 96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에도 우리와 같이 행정구역이 있고 그 중에서 성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성은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이 성 중에 세 번째로 작은 성이 우리 남한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다들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중국 인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고요.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여기에서 한 3억 정도를 추가하여 한 17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중국에는 특이하게 호적에 올라가지 않는 헤이하이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3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자를 보면은 검은 흑자가 보이죠? 우리나라도 검은색이 약간 불법적인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하이즈, 검은 아이들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한 17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호적에 올라가지 않는 검은 아이들, 헤이하이즈가 3억이나 존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그동안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 집당 한 자녀만을 낳게 하는 인구 억제 정책이었지요. 그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검은 아이들, 헤이하이즈입니다. 특히 이 헤이하이즈는 농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노동력입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노동력으로 활용하기에 좀 더 좋기 때문에 만약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에 호적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적에 올라가지 않으면 문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한 자녀를 넘게 낳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 정부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하게 큰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조금 가난한 집은 몇백만 원에서 부자들은 몇천만 원, 몇 억까지 벌금을 물렸기 때문에 감히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헤이하이즈 문제를 중국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헤이하이즈 요 아이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신고하여 문서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요. 또한 이 헤이하이즈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 일방적인 자식 사랑으로 인한 소황제 문제도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까 부모님, 조부모님 이 아이만 보고 이 아이만 사랑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할 수 있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소황제, 샤오황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한 아이가 버스에 기대어 서 있잖아요.
이건 버스에 기대어 서 있는 게 아니라 버스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랑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가 무언가를 원해서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자 사준다고 할 때까지 버스를 못 가게 막은 것이지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확히 딱 보이지요. 엄마한테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모른 척하자 엄마의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들을 바로 소황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중국의 인구 억제 정책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쉐이하이즈, 소황제 문제도 더 이상 불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중국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중국의 많은 젊은 부부들은 우리처럼 자녀를 한 명 이상 가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더 이상 법으로서 제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성장 둔화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선택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중국망에 따르면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 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수정안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하며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부가 피임 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은 우리처럼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중국은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중국을 단일민족 국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한족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족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단일민족 국가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족 분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좌ang족입니다. 좌ang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민족 치고는 좀 인구수가 많은 편입니다. 자, 계속해서 조선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족은 많이들 들어봤죠? 우리와 연관이 있는 바로 민족입니다. 이 조선족은 중국에 한 20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루오바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 루오바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수의 소수민족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ang족,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 그 다음에 우리와 연관이 있는 조선족,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적은 소수민족 수는 바로 루오바족이라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의 국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의 명칭은 뭐죠? 그렇죠. 태극기죠. 중국의 국기도 역시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성홍기입니다. 오성홍기. 단순합니다. 별 5개의 빨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성홍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혁명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광명, 빛을 상징합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의 별은 각각의 별은 무엇을 상징하냐?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작은 별은 중국의 인민은 우리말로 하면 국민입니다. 국민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별, 중국 공산당이 작은 별, 중국 국민, 중국 인민을 아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성홍기입니다. 그래서 오성홍기까지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역대 지도자, 1대 지도자는 마오쩌둥, 그 다음에 2대 지도자는 덩샤오핑, 3대 지도자는 장쩌민, 4대 지도자는 후진타오, 현재 지도자는 시진핑입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고요.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점인 때부터 중국 지도자의 임기 5년의 연임으로 정해졌고요. 5대 지도자 시진핑 때 그 임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의 인구 억제 정책으로 나온 부작용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헤이하이즈, 검은 아이들입니다.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소황제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자식 사랑으로 인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인구 억제 정책은 몇 년 전에 폐지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입니다. 이 오성홍기 각각이 상징하는 바도 살펴보겠습니다.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합니다. 작은 별은 중국 인민, 국민들을 상징하고요. 색깔 붉은색은 혁명, 노란색은 광명, 빛을 상징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처럼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출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현재 중국 지도자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중국 국기에서 붉은 바탕의 의미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어 수행평가 질문과 대답과 연관지어서 오늘 수업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해주세요. 중국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상한 질문은 사절합니다. 그리고 이 3번 질문은 과제, 퀴즈 과제란이 아니라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두 번째 수업은 괜찮았나요? 쌤 생각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